맨유가 3대2 브루펜데스가 경기 종료 직전 97분에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정말 간신히 시즌 첫 승을 기록했는데, 이 경기에서도 벌리가 두 골을 기록하는 동안 맨유의 수비 밸런스가 너무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기본적으로 맨유가 이번 경기도 좌우 윙백을 백스리를 쓸 때 너무 과도하게 올린다는 게 문제였어요. 물론 공격을 할 때 이렇게 지난 경기에서 오른쪽에 디알로, 왼쪽에 달로 두 선수를 높게 올려서 5명의 공격수를 활용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루크쇼 같은 경우에도 백스리에서 왼쪽 풀백도 겸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달로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면 루크쇼까지 올라와서 상대 수비 라인에 부담을 주는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것이 맨유가 가능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왼쪽 넓게 달로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마운트, 쿠냐, 그리고 오른쪽에 은베모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브로판데스와 카세미르도 높게 올라와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왼쪽에 넓게 달로가 위치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오른쪽으로 패스가 넘어가는 과정인데, 이때 경기장에 보이지 않지만 오른쪽에는 디알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리의 수비 입장에서는 왼쪽에 있는 달로를 신경을 쓰다가 공격의 방향이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반대편까지 모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왼쪽에 쏠려 있다가 여기서 쿠냐가 브로판데스가 방향 전환을 할 때 의도적으로 은베모가 수비를 끌고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다음 장면이 은베모가 수비를 끌고 들어오고, 이때 디알로가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브로판데스가 디알로 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왼쪽에 경기장이 안 보이고 있지만 달로가 왼쪽 끝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디알로와 달로가 경기장 좌우 끝을 정말 넓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음 장을 보면 은베모가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때 디알로에게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좌우 측면을 높게 올려서 윙백들을 아주 끝까지, 경기장 끝까지 올리는 이 아모린 감독의 전술이 기본적으로 효과적으로 풀릴 때는 어떤 장면이냐, 한쪽 측면에서 반대편 측면으로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시즌부터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왼쪽 라인, 달로, 마운트, 브로판데스, 루크쇼. 지난 경기에서 이 왼쪽 라인에서 볼을 소유할 때입니다. 볼을 순간적으로 소유했을 때 아무래도 상대가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왼쪽 라인을 순간적으로 압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압박을 하는 동안 쿠냐라던가 은베모가 안쪽으로 수비를 끌고 들어와요. 그러면 디알로가 언제든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달로와 디알로 좌우 측면을 넓게 쓰고 있으니까 왼쪽에서 한 번에 디알로 쪽으로 패스가 넘어간다는 거죠. 이때 은베모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고 당기는 이런 플레이를 하기도 하고요. 디알로가 올라오지 않을 때는 은베모가 오히려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다가 여기서 은베모에게 패스가 넘어가면 은베모가 경기장을 넓게 쓰는 이러한 형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맨유가 왼쪽 라인에서 달로, 그리고 마운트, 브로판데스, 카세미로, 그리고 수비 라인에 루크쇼와 더리우트, 요로까지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선수들도 아무래도 이 공간으로 몰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브로판데스가 방향 전환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방향 전환을 시킬 때 여기서 유일하게 수비 라인에서 안 보이는 선수가 바로 디알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윙백인 디알로는 순간적으로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달려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은베모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디알로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면서 디알로가 측면을 넓게 쓰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격이 전개될 때 이렇게 은베모가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와주고 쿠냐가 내려오면서 오히려 볼을 연결해주는 역할, 그리고 이때 디알로가 올라가면서 측면을 넓게 쓰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줬었죠. 그래서 비슷한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장면도 여기서도 아까랑 똑같이 달로, 루크쇼, 더리우트, 요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세미르, 브로판데스, 마운트, 똑같은 인원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상대 선수들도 이 공간에 많이 모여 있죠. 유일하게 반대편에는 디알로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브로판데스가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시키니까 이때 디알로가 준비하고 있다가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수비에 그렇게 관여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또 은베모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때 디알로가 뛰어나가면서 이 측면 공간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은베모가 여기서 볼을 받아서 디알로 쪽으로 넘겨주는 이러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오른쪽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디알로가 넓은 공간을 쓰고 있고요. 이때 동시에 왼쪽 라인에서는 달로가 뛰어나가면서 경기장을 또 왼쪽과 오른쪽 터치라인 끝과 끝을 넓게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순간적으로 왼쪽 라인에서 맨유가 볼을 빼앗는 장면인데, 볼을 빼앗자마자 이번엔 디알로가 뛰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베모가 경기장에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가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뛰어나가는 은베모 쪽으로 한 번에 방향 전환 패스가 들어가고요. 이때 은베모가 달려나가면서 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브루 페르난데스의 패스가 워낙에 정확하니까 은베모에게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요. 이 넓은 공간에서 기본적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이제 은베모가 접고 들어와서 슈팅까지 기록을 하는 아주 결정적인 슈팅이 나오는 장면이었죠. 근데 비슷한 장면이 또 나와요. 이 장면도 왼쪽 라인에서 볼이 이제 넘어갔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상대팀 선수들도 한쪽에 쏠려 있어요. 이때 마운트가 볼을 순간적으로 잡는 순간 은베모가 달려나갈 준비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 왼쪽 라인보다 오른쪽 라인에 수비 숫자가 부족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마운트가 돌아섰을 때, 돌아서자마자 바로 쿠냐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고 쿠냐가 수비를 끌고 들어오니까 이때 은베모가 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튀어나가는 은베모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또 은베모가 좋은 찬스를 맞이하는, 약간 패스가 길어서 이제 은베모가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장면이기도 했는데, 똑같은 장면이 반복이 된다는 건 분명히 의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스날과의 1라운드 장면인데요. 이때도 똑같습니다. 은베모가 이제 오른쪽에 있고요. 이때 왼쪽에서 마운트 떨어뜨려주는 쿠냐와 브루 페르난데스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왼쪽에 쏠려 있죠. 이때 은베모가 기다리고 있다가 뛰어나가고요. 뛰어나가는 은베모에게 한 번에 방향 전환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은베모가 또 공간으로 달려나가면서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면 은베모의 달려나가는 스피드, 경합 능력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은베모가 또 이 공간을 빠르게 활용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좋은 장면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시에 오른쪽에서 이 장면에서는 달로가 윙백이었고 왼쪽에선 도루구가 윙백이었는데 좌우 윙백들이 경기장을 또 넓게 쓰면서 막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장면인데 여기서도 왼쪽 라인에서 볼을 잡다가 은베모가 있는 오른쪽 라인으로 넘어와요. 이때 은베모 쪽으로 넘어올 때 은베모가 볼을 잡자마자 넓은 공간이니까 넓은 공간에서 잡을 때 순간적으로 달로가 올라오고요. 이때 은베모가 약간 안쪽으로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뛰어가는 달로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은베모가 뛰어나가는 달로에게 찔러주면서 좋은 패스가 들어가는 이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맨유가 이렇게 좌우 윙백을 거의 터치라인을 밟으면서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윙백이 못 올라올 때 은베모 같은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주니까 경기장을 일단 넓게 쓴다라는 거. 그래서 볼을 빼앗자마자 빼앗는 위치에서 반대편을 향해 바로바로 찔러주는 이 과정이 아모린 감독의 기본적으로 노림수고, 이게 또 계속해서 경기마다 나온다는 게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게 은베모 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은베모 쪽에서, 은베모도 왼발을 잘 쓰니까 디알로도 마찬가지고요. 은베모나 디알로 쪽에서 반대편으로 넘어오는 이런 패스도 충분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맨유가 첫 번째 골을 만들 때 보면 이때는 오른쪽 라인에서 은베모가 볼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베모뿐만 아니라 디알로도 있고요. 쿠냐도 약간 왼쪽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이때 브루 페르난데스, 카세미루,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편에서 수비가 다 쏠리게끔 맨유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달로가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은베모가 안쪽으로 볼을 치고 들어오다가 순간적으로 달로를 보고 한 번의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달로가 기다리고 있다가 경기장을 넓게 쓰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패스가 예술적으로 들어가면서 달로가 경기장을 넓게 썼고, 여기서 이제 벌리의 반칙이 나오면서 프리킥이 선언됐어요. 이 프리킥에서 맨유가 득점을 했었죠. 프리킥이 나온 이후에 여기서 프리킥이 올라가는데 이때는 일단은 선수들의 움직임 자체가 매우 좋았습니다. 앞쪽에서 더리우트와 순간적으로 쿠냐가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앞으로 밀어내고 있고, 이때 요로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카세미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이렇게 수비를 안쪽으로 밀어넣고 이 공간으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카세미루의 헤더가 골대를 맞고 수비수 맞고 들어가는 이런 장면이었는데 어쨌든 세트피스 자체는 매우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맨유가 좌우 공간을 넓게 윙백을 올려서 쓰는 건 좋은데 좌우 윙백을 너무 과도하게 올려서 쓴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브루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으로 가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원에서도 약간 올라가게 돼요. 카세미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정말 뒤에서는 요로, 루크쇼, 더리우트 이 세 명의 이제 백스리가 순간적으로 윙백이 올라가 있는 좌우 공간도 커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카세미루와 브루 페르난데스가 올라가면 이 앞 공간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된다라는 너무 넓은 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좌우 윙백을 높게 올렸을 때 약간 비효율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왼쪽에서 달로가 볼을 잡았을 때 여기서 공격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상대 수비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쏠리긴 하는데 쏠렸을 때 반대편 공간은 쓰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있을 필요는 없는 상황이죠. 어차피 여기서 바로 넘어올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든 한 번은 거쳐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가운데로 좁혀주면서 밸런스를 좀 맞춰줘요. 혹시나 여기서 끊긴 다음에 역습을 당할까봐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편이죠. 그러다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미드필더에게 패스가 넘어갔을 때 이때 순간적으로 뛰어 올라가면서 여기서 방향전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맨유는 아예 처음부터 반대편에 있는 선수도 그냥 경기장 끝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좌우 측면 공간을 제대로 커버를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맨유가 공격을 할 때 오른쪽에 디알로가 뛰고 있고 이때 은베모, 안쪽에서 이제 마이누, 그리고 지르크지, 브루 페르난데스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볼이 끊겼거든요. 특히나 이제 오른쪽 라인에 있는 디알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다가 볼이 끊겼어요. 그리고 끊기는 순간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오른쪽에서부터 요로가 있고요. 중앙에 더리우트, 루크쇼 3명의 이제 백스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왼쪽에 달로가 있는데, 그리고 미드필더가 2명이 위치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벌리가 역습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의도적으로 디알로가 못 내려온다는 것을 이미 벌리 선수들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요로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여기 넓은 공간이 왼쪽에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요 다음 장을 보면 벌리의 공격수가 의도적으로 끌고 들어가고 이때 이 넓은 공간으로 패스가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가 넘어가면서 이 넓은 공간으로 벌리 선수가 먼저 달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넓은 공간을 썼을 때 맨유의 수비가 디알로가 이제 앞쪽에서 못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중앙 수비수가 끌려 나와야 돼요. 그럼 끌려 나오면 자연스럽게 가운데 공격수가 한 명 또 비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옆에 있었던 수비수가 끌려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뒤에 있는 선수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물론 오프사이드가 선언되긴 했는데 이런 장면이었죠. 순간적으로 측면이 무너지는 장면이었고 디알로가 복귀를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수비수가 끌려 나와야 되고, 끌려 나오니까 뒤에 공격수가 있고 이 선수를 또 막기 위해서 수비수가 끌려 나가니까 최종적으로 뒤에 있는 선수가 달려갈 때 이 선수에게 패스가 넘어가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맨유의 수비가 끌려 나오면서 공간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실점을 할 뻔하는 장면이었어요. 정말 오프사이드가 정말 간발의 차이로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는데, 이런 장면이 지난 주중에 있었던 그림스비와의 경기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면 공격을 할 때 맨유가 왼쪽에 도르구랑 오른쪽에 달로가 볼을 끊어내자마자 정말 직선적으로 달려가기만 해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앞으로 달려나가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달려나가다가 달로가 달려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볼이 끊겼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왼쪽에서도 도르구가 달려나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턴오버가 나오면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턴오버가 나오자마자 순간적으로 달로가 달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측면 공간을 정말 커버할 선수가 아예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센터백 라인에서 한 명이 올라와야 되고, 올라오니까 뒷공간이 또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니까 자연스레 이 공간이 무너지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비수가 또 약간 끌려나가야 되고 또 끌려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넓은 공간에 또 공간이 난다는 거죠. 근데 도르구가 너무 높게 올라가 있어서 돌아오지를 못하니까 이 장면에서도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반대편에 넓은 공간에 너무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루구가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못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너무 윙백을 높게 올려 쓰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 지난 주중에 그림스비에게 실점할 때도 똑같았어요. 오른쪽에 달로가 있고 왼쪽에 도루구가 있는데 경기장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경기장을 너무 무모하게 넓게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바로 그림스비가 끊어내자마자 오른쪽으로 보내고요. 오른쪽으로 보내면 순간적으로 중앙 수비수가 끌려 나와야 되죠. 그럼 끌려 나오면 반대편에 또 공간이 생깁니다. 아까 달로가 정말 경기장 끝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왼쪽에서 볼을 잡고 도루구가 못 내려오는 공간, 그리고 이때 수비가 끌려 나오면서 한쪽으로 쏠리니까 이때 바로 방향 전환. 그러면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그림스비가 볼을 받아서 득점하는 장면. 이게 오늘 벌리전도 똑같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맨유가 너무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수비를 한다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위쪽에 있는 은베모, 마운트,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나 너무 높게 올라가 버려 있는 디알로와 달로, 이 윙백들이 올라가서 측면 공간을 커버를 거의 안 해요. 그런데 미드필드 라인에 있는 카세미로라던가 브루 판데스도 은근히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앞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브루 판데스와 카세미로도 경기장을 측면을 또 넓게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러면 한 명만 끌려나가도 미드필드 라인의 선수가 한 명만 또 남게 되는 거죠. 미드필드 라인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 미드필더들이 다 올라가 버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수비 라인의 부담이 또 더욱더 가중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맨유가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쓰는 이유가 수비를 끌어내기 위한 건데, 오히려 본인들이 역습을 당할 때 측면으로 볼을 보내면 수비가 끌려나가고, 그러면 또 달려나가면서 수비가 끌려나가고, 연쇄적으로 끌려나가면서 오히려 맨유의 수비에 공간이 발생하는 이런 장면들이 너무 자주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벌리가 후방에서 3백을 만들고 있고요. 이때 맨유의 3톱 지르크지, 셰슈코, 은베모가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벌리의 미드필더들도 약간 내려오면서 맨유의 미드필드 라인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이 앞으로 끌려 나왔을 때 벌리가 이렇게 5명의 맨유 선수를 끌어내고 여기서 이 앞 공간으로 패스를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벌리의 선수들이 달려나가면서 맨유의 수비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편안하게 이 안쪽 공간으로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잡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실제로 벌리가 여기서 편안하게 패스를 받아서 주고받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런 장면이 그림스비전 똑같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뒤에서 쿠냐, 디알로 3명의 이제 3톱이 달려나가고 있고요. 이때 미드필드 라인 2명도 달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맨유의 이 5명의 선수들이 앞으로 쏠리는데, 이때 그림스비의 공격수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맨유의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패스가 들어갔을 때 맨유의 수비 라인은 뒤로 물러나고 맨유의 미드필더 라인부터 공격 라인은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이 공간이 넓게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오른쪽에 디알로가 뛰어가고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달로가 이미 높게 뛰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드필더들 브루 판데스와 카세미루 2명의 선수가 공간을, 측면 공간을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카세미루와 브루 판데스가 측면으로 달려나가게 돼요. 오히려 디알로는 윙백이지만 높게 올라가서 아예 내려올 생각을 못하고 있죠. 그런데 미드필더가 2명밖에 없으니까 뒤에 공간이 너무 넓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벌리가 이 가운데를 거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를 거쳐서 반대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반대 공간으로 이제 볼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마운트가 카세미루와 브루 판데스가 왼쪽에 쏠려 있으면 마운트가 이렇게 3톱에 왼쪽에 배치가 되어 있지만 내려와서 이 공간을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마운트 쪽에서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패스가 전개가 됐는데 이때 마운트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마운트가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고 오히려 반대편에 있었던 카세미루가 달려와요. 왼쪽 공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브루 판데스와의 거리가 매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세미루가 측면 공간으로 너무 끌려가 버리면 이때 중원에 공간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브루 판데스가 아직 도착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컷백, 편안하게 결정적인 슈팅까지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마운트가 내려가고 카세미르는 끌려 나오지 않고 가운데를 지켜줬다면 그러면 밸런스가 좀 맞았을 텐데 미드필더를 2명 쓰면서 미드필더 2명으로만 이 수비 라인 앞 공간을 커버하다 보니까 카세미르가 끌려 나가면 공간이 그냥 편안하게 벌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비슷한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면 앞쪽에서 3톱, 맨유의 3톱이 앞쪽에서 압박을 하고 있고요. 미드필더 2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2명이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앞쪽에서 맨유가 한 명씩 붙잡고 있고 미드필더들도 한 명씩 붙잡으니까 이때 벌리의 공격수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맨유의 3백 중에 한 명이 끌려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맨유의 수비가 끌려 나오는 것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안 돼 있습니다. 끌려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볼을 받은 다음에 주고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줘요. 근데 패스가 들어갔을 때 일단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가니까 여기서 달로가 달려갑니다. 근데 이미 루크쇼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중앙 수비에 더리우트와 요로만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디알로가 복귀를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로와 더리우트가 경기장을 넓게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때 순간적으로 달로가 끌려 나가니까 끌려 나간 뒷공간으로 벌리의 수비가 뛰어들어가고 더리우트가 딸려서 측면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더리우트가 상대 공격수를 따라서 측면으로 끌려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이렇게 넓게 나니까 달로가 커버를 한다고 측면에 있다가 다시 가운데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달로가 오히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더리우트가 측면으로 나가 있는 이런 수비 전형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또 측면으로 패스를 넘겨줬을 때 여기서 이제 맨유의 수비가 정돈이 안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니까 결국에는 달로가 측면으로 가고요. 다시 더리우트가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더리우트를 측면으로 끌어냈었던 공격수가 측면에 있다가 안쪽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이 안쪽으로. 근데 더리우트가 완전히 가운데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더리우트 생각에는 3를 본인이 내려가서 이렇게 맞춰주면 더리우트, 루크쇼, 요로 이렇게 백스리가 중앙 수비 3명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더리우트는 내려왔는데 루크쇼와 요로는 분명히 더리우트가 가운데에서 뛰어나갔는데 자리를 비웠는데 가운데를 커버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리우트가 끌려 나갔다가 더리우트를 끌고 나갔던 공격수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이 선수는 마크하는 선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가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편안하게 벌리가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맨유가 차례차례 수비가 무너지는, 특히나 수비가 끌려 나갔을 때 끌려 나간 공간을 제대로 커버를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더리우트가 측면으로 끌려 나갔다면 중앙 수비 라인에 루크쇼와 요로 2명의 선수는 남아있는 거니까 센터백 라인에서 어떻게든 커버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수비 라인으로 복귀하는 순간 더리우트가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요로와 루크쇼는 본인들의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그냥 비워두고 있어요. 그럼 더리우트가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더리우트가 정확하게 못 들어가면 더리우트가 내려갈 때 한 선수가 왼쪽으로 약간 밀려나서 포지셔닝을 하면 되는데 이런 포지셔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맨유의 수비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리우트가 비워놓은 요 가운데 공간에 정말 명확하게 딱 한 자리가 빕니다. 이게 지금 맨유가 수비 조직 자체가 완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고 이런 장면이 그림스비 때도 나와요. 하나 둘씩 끌려나가면서 수비가 무너지는 이 장면도 보면 오른쪽에 디알로 높게 올라가 있죠. 왼쪽에 달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역습을 당해요. 역습을 당하는 상황인데 역습을 당하니까 허겁지겁 이 공간으로 디알로는 내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달로도 내려오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허겁지겁 센터백 중에 한 명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올라왔을 때 바로 뒷공간이 열리고 그러면 또 수비가 한 명 끌려나가야 되죠. 연쇄적으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리우트가 끌려 나오니까 뒷공간으로 패스, 그리고 이때 맥과이어가 또 끌려 나오니까 또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또 패스가 들어가죠. 그러면 더리우트와 맥과이어가 이렇게 2명이 끌려 나왔으니까 결국 센터백 라인에는 한 명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패스가 안쪽으로 또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여기서 센터백 한 명만 남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결정적인 역습을 당하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뒤늦게 이제 달로가 막 뛰어들어오고 있는데 달로도 여전히 수비에 복귀를 못하고 있고 디알로도 당연히 수비에 복귀를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맨유가 너무 과도하게 라인을 올리고 그리고 수비 밸런스도 좋지 않고 수비 조직력도 공간이 났을 때 좋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경기를 쉽게 이기지 못하는
기본적으로 실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를 쉽게 이기지 못하는 면이 맨유가 이번 시즌에도 반복이 되고 있다. 물론 지난 경기는 골 기대값이 3.63, 공격수들이 득점을 못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맨유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모린 감독의 수비 밸런스의 문제, 수비적인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